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경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공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 하반기 내수 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 증시는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다시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맹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7%, 8.8포인트 내린 1866.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지표 호조와 은행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수세로 방향을 틀었지만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수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92억 원, 185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909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9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0.82% 오른 것을 비롯해 섬유유복과 비금속 광물, 보험, 화학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건설업, 제조업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14포인트, 1만 5천원 하락한 129만 8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13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인도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 중단 소식에 0.80% 하락했으며 기아차와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도 내렸습니다. 반면 NHN과 현대차, SK텔레콤 등은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3억 37만 주, 거래대금은 2조 9,4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그리고 LED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 업종별로 테마를 형성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던가요? 네, 하나케미칼은 1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5.38% 오른 18,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OCI도 5% 넘게 뛰었고 태양광 모듈 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와 태양전지용 인곳을 만드는 웅진에너지도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모처럼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올해부터 매년 태양광 에너지 생산 능력을 10기가와트씩 늘려 2015년까지 전체 태양광 발전 수요를 35기가와트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LED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40% 오른 36,250원의 장을 마감했고 우리 조명지주와 루멘스, 한솔테크닉스도 각각 4에서 1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백열 전구에 대한 생산과 수입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LED 조명이 백열 전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 저장 시스템 ESS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ESS 부품을 생산하는 상하 프론테크가 9.50%,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는 포스코 ICT가 5.80%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업종을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는 힘들고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내고 있는 태양광, 전기차, LED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기대감이나 업황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성민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 전지나 LED 업종은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태양광 등 나머지 업종은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관련 정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석원 센터장도 기대감의 테마주들이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도 꾸준할 수는 없다며 특정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조민규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경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9월 중 후반경에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공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오늘 수사진 80에서 90여 명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국내 최대 허브 농장인 허브 빌리지 등입니다. 시공사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 빌리지는 재국 씨가 소유한 야생화 단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특별팀을 꾸려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 하반기 내수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해외 법인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몽구 회장 주재로 해외 법인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글로벌 생산 판매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정 회장은 해외 시장에 답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국내 부문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품질 경쟁력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중국의 저성장 장기화 전망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인도, 러시아 등의 침체, 중국의 저성장이 겹치고 엔저까지 지속되면 시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부 금융수수료의 경우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객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통 3사가 신기술인 LTA로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선 상태여서 본보기로 처벌을 받는 사업자는 경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저가 수주가 올해 2분기에도 건설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에 이어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1분기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며 최근 그룹으로부터 경영 진단을 받고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의 위험을 모두 반영하고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하는 등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는 반대 결과입니다. 1분기 5,355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낸 GS건설은 2분기에도 1,400억 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2,43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SK건설은 2분기 소폭 개선된 실적을 올리는 데 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올 상반기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아지기 좀 힘들 전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점들이 현대차를 흔들고 있는지 서울경제신문의 김광수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크게 노조, 경제민주화, 수입차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단체 협약을 벌이면서 무리한 요구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고요. 여기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수입차의 공세까지 더해져서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연해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노조와 경제민주화, 수입차 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자 먼저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노조에선 임단협을 통해서 기본급 월 13만 원가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850%로 인상, 각종 수당 인상, 2012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해 1회에 걸쳐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퇴직금 누진제도 도입하라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년도 지난해 60세까지 연장했는데 올해는 61세까지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임금 피크제와 이중임금제로 맞서고 있지만 10번이 넘는 협상에도 양측은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급만 1인당 3,200만 원을 올려줘야 하고 전체적으로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억 원에 다다르는 연봉이 되기 때문에 임단협 타결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측은 중간에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벌이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요구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9.2%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논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반기 불투명한 경제 상황까지 더해져서 경제민주화 요구까지 현대차 역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차 업체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굉장히 발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의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의 판매는 상반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수입차는 불황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4년 만에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차 4사는 현대차의 제네시스나 에쿠스 같은 대형 세단이 차지했던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침체를 겪던 일본차 업체도 엔저 효과를 등에 업고 차츰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2천만 원대 소형차에서부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산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타깃으로는 국내 시장 1위의 현대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에 맞서 올해 연초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력 차종들의 가격을 인하하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수입차와 현대차를 비교해서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입차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현대차가 노조와 경제민주화, 수입차의 삼각 파도를 넘고 하반기에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와 현대차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트젤로가 업계 최초로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대상은 국내 최대 맥주 생산 시설인 강원 공장입니다. 인증 범위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맥주, 캔맥주, 페트맥주, 생맥주 등 전체 맥주 제품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인 ISO 9001을 획득해 우수한 품질 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하이트젤로는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관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LG전자가 3분기 중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를 유럽,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중동 등 40개국으로 확대 출시합니다. 옵티머스 G 프로는 지난 2월 국내 시장에서 출시된 이후 넉 달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며 LG전자가 내놓은 휴대전화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인 제품입니다. LG전자는 해외 시장에 출시되는 옵티머스 G 프로에 눈동자 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비디오와 피사체와 촬영자를 함께 찍는 듀얼 카메라 기능 등 사용자 경험을 기본 탑재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 직접 회로 칩을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독일 교통협회에서 비접촉식 보안 스마트 카드 칩 공급자로 선정돼 이달부터 납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 교통협회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약 800만 장의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들 카드에 전부 삼성전자의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교통카드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소프트웨어 업체인 차이트 컨트롤 카드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CJ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가수 싸이의 전속 요리사인 히카르도 카푸치와 함께 미국 LA에서 한식을 전파합니다. 비비고와 카푸치는 다음 달 4일까지 푸드트럭을 타고 LA를 돌며 비빔밥 등 미국인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고 비버리 힐즈의 비비고 매장에서는 한식을 좋아하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싸이인 LA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